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서해피격 사건 2심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 지금 서해피격 사건에 관련된 시신 은폐와 시신 소각에 관련된 것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했던 엄중한 사항이라 해서 검찰이 서운혜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최고 진술을 했는데요. 서면 진술과 함께 육성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서면 진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해피격 사건 2심 재판은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20년 9월 21일 01시 50분경 서해 연평도 남방 인근 무궁화 10호에서 당직 근무 중 사라졌고 2020년 9월 22일 15시경 서해 연평도 양산해역에서 중국 어선에 발견되고 구명동의 및 팔에 난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바다로 보내지면서 대한민국 군의 첩보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인계되었고 이후 북한 경비정에 끌려다니는 모든 과정을 듣고 있으면서 믿기지 않은 만행이 시작됩니다. 국가와 공직자의 사명을 망각한 것인지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해상경계 작전 실패를 힘없는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인지 2심 재판부에서 가려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1심 판결문의 초기 첩보에서 발견된 정황에 국가의 구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무궁화 10호에서 수색 작업 중 2020년 9월 22일 19시 50분 사고 선박 선장에게 전화해 구명동이 전수조사를 한 해군작전사령부 준장은 무슨 이유로 지시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명동의 전수조사는 해경과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세 번째, 23일 21시 35분에서 47분경 영평파출소 박모경이가 전화를 해서 평소 월북이나 북한을 동정했느냐 등의 전화와 23일 21시 58분경 인천해경수사계 전모 수사관이 월북이나 북한을 동정했는지 등의 전화를 했고 23일 21시 58분에서 22시 04분경 해경정부청 수사계가 전화를 했습니다. 월북과 북한과 불온 서적을 본 적 있느냐 등의 전화는 누가 지시했는지,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세 곳에서 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명동에 부착된 휘슬, 이것은 국제전화 신호가 됩니다. 휘슬을 불며 살려주세요라는 첩보를 듣고 보고서만 올리고 구조나 송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한 살인을 방조한 행위가 되며 이 첩보를 전파하고 보고받은 전원은 살인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 위반이 되기도 하며 만약 2심 재판부와 상급심에서 판단을 안 해주면 IMO 국제해사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호루라기와 휘슬은 같은 뜻이기도 하지만 해상의 구명동에 부착된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다섯 번째, 분명히 1심 판결문에 동생이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과정을 듣고 보고받은 자 중에서 단 한 명도 구조나 송환의 단어가 안 나올 정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판단을 헌법이 안 해준다면 헌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헌법은 힘없는 국민은
외면하고 더러운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이유를 재판부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생의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상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1심 재판 기록을 보면 동생이 사망 후에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8회에 걸쳐 진행 과정과 각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범죄자들의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자기들의 범죄를 반성하는 행위가 없음에 경악했습니다. 회차가 거듭할수록 내용이 변질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헌법을 가장한 명백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할 일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된 모든 정보는 단 한 명일지라도 국민을 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보고서와 은폐 삭제,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차가 거듭할수록 삭제와 은폐가 뚜렷하게 진행되는데 무죄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소한 전문가의 판단도 피해자 측과 대면 대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해 피격 사건의 본질은 초기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있었다면 국민을 충분히 구조하고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보고만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죽고 나자 월북인이 뭐니 하는 한심한 짓을 자행했었고 해경은 해상에서 국민의 구조와 송환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나 저에게 전화해 북한 월북에 관한 질문을 다짜고짜 했습니다. 상식도 법치도 없는 이 상황을 헌법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힘없는 국민은 언제나 피해자로만 살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1심은 범죄의 명확성을 밝혔다면 2심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답정너 형식인 재판이 안 되기 바라며 헌법의 존재를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 이 재판이 끝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살인의 주체를 밝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어린 조카들의 미래가 아프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19일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형 이래진 이렇게 진술서를 제출을 했고 또 구두로 제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구두로 한 내용은 분명하게 수백 개의 그때 당시 군부대와 수백 명의 방첩 또는 그 해안 경계 또 당직병들이 들었고 또 분석관들이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조나 송환의 용어나 단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보라인, 대통령을 포함한 안보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진 월북이니까 인정하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법치에 근간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법한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구명동에 부착된 휘슬은 호루라기가 아닌 용어가 분명히 다르게 구분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선구조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때 당시 안보 라인과 대통령 그리고 각 부대의 지휘관들 그 누구도 구조나 송환의 용어나 단어가 없음을 경악한다.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또 사법부의 판단이 냉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과연 다음 달 16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2심 판결은 1심과 사건이 별개입니다. 제가 따로 고발한 것이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 2심하고 병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1심하고 연결된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일부분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판단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사건 번호 자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자진올북 조작 사건이었고, 명백한 이 수사 결과도 위증이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검찰이 김홍희에 관련해서 징역 2년, 서훈에 관련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6일 날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다음 달 한번 지켜보고요. 이제 이 민주당의 절대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공소취소에 관련해서 억지로 지금 공소취소하고 국정조사를 강행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을 특별감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지금 공소취소를 강행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한 이 이원적인 행위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의 입에서, 국무총리의 입에서,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공소취소와 조작 기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